네, 반갑습니다. 3월 15일 새벽 미국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터진 쇼크 때문에 오늘 아침 시장이 정말 얼어붙었는데요. 가장 큰 악재는 역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소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공포에 빠졌죠. 워시요? 역사적으로 매파인 건 아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요? 이 소식 하나로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는 건그만큼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긴축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워시의 등장은 곧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극대화하는 신호였고요. 이 여파로 금은은 물론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급락하면서 리스크 오프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겁니다. 게다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완전히 냉각시킨 건 빅테크의 실적 우려였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4분기 클라우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진했다는 건 결국 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주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진 셈인데요. 정확합니다. 이 영향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25% 급락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요. 특히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 키옥시아 홀딩스는 하루 만에 13% 이상 폭락했어요. 글로벌 악재가 국내 증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KOSPI와 KOSDAQ 모두 장중 4% 넘게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극심했죠. 결국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를 쏟아냈다는 건데 급격한 금리 상승 우려가 정말 심리를 완전히 꺾어버린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 단기 충격 속에서도 국내 증권가에서는 중장기 증시 전망을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폭락하는 날 목표가 상향이라니아이러니하네요. 얼마나 올렸나요? 이거야말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신호 같은데. 대신증권은 올해 KOSPI 목표치를 기존 5,300pt에서 5,800pt로 대폭 올렸고요. 키움증권 역시 5,500pt까지 제시했어요. 핵심 근거는 반도체 중심의 기업 실적 개선이죠.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갭스가 빠르게 레벨업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해소 기술적 숨고르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략 측면에서 반도체 비중 유지는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럼 이 급격한 조정 국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기 급등 부담을 줄이려면 역시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조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 흥미로운 국내 기업 소식 하나 더 짚어보시죠. 설마 쿠팡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가 이례적으로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환영하는 성명을 냈던데 내부 인사였기 때문이라고요? 정확합니다. 워시 후보가 2019년부터 쿠팡의 이사회 이사로 재직 중이었거든요. 쿠팡은 그의 경험이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지만 매파 성향의 워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네요. 일본 증시도 매파 쇼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다카이치 총리의 엔화 약세 용인 발언으로 수출주가 잠시 강세였지만 결국 기술주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화 약세 용인 기조는 결국 BOJ의 조기금리 인상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 니채권 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만하네요. 마지막으로 정책팀 소식입니다. 국제경제 및 외환 분야 전문가인 허장전 수출입은행 ESG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초대 2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IMF 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이 풍부한 만큼 대외 환경 급변기에 환율 안정관리 기여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장기적인 관점과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